안녕하세요. 산업경영공학과 김태희입니다. 오늘은 강화학습을 활용하여 리튬이온 배터리의 잔여 수명 예측을 개선하는 모델 조합 기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총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제 배터리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충방전 사이클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고 어느 시점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수명 종료 지점을 이 부분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데 이 수명 종료 지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지점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이 잔여 수명 예측에 어떤 모델이 사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단일 모델의 한계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주로 이제 RNN 계열하고 이제 CNN 계열 그리고 트랜스포머 계열 모델들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델들의 경우에는 이 비선형 열화 특성을 가진 배터리 데이터셋에서는 모든 그런 다양한 패턴을 학습하는데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간에서 이제 균형 잡힌 성능 달성에 어려움이 있었고 특정 패턴에 특화되어 전체 구간에서 균등한 성능을 유지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서로 특성이 다른 두 모델, 이번 연구에서는 패치 TST와 LSTM 모델을 활용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패치 TST는 이 초반 400사이클 이전 부분까지는 우수한 성능을 보이지만 400사이클 이후에서는 오차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LSTM은 다른 구간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패치 TST와 다르게 이 후반 사이클에서 좀 더 안정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이클마다 어떤 모델이 더 정확할지를 강화학습이 직접 판단해 선택하게 하는 방식을 목표로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MDP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스테이트는 실제 용량값, 그리고 두 모델의 예측값, 이전 선택, 그리고 이전 오차까지 포함해 총 5가지 차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현재 사이클에서 어떤 모델을 선택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액션은 두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패치 TST와 LSTM 중 어떤 모델을 사용할지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리워드는 선택한 모델의 예측 오차를 음수로 설정하여 오차가 작을수록 높은 보상을 받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피소드는 배터리 전체 예측 구간이며 마지막 사이클에 도달하면 종료되는 구조입니다. 이 환경에서 DQ에는 각 상태에서의 모델 선택 행동에 대해 Q 밸류를 학습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 Q 밸류를 기반으로 사이클마다 가장 유리한 모델을 선택하는 정책이 도출됩니다. 즉 에이전트는 반복 학습을 통해 각 사이클에서 예측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델 선택 기준을 스스로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학습을 이 연구에 활용하는 점을 좀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배터리 열화는 구간별 특성이 계속 변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떤 모델이 더 잘 맞는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이전트가 사이클마다 두 모델 중 어떤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더 신뢰할 만한지를 학습하게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대되는 결과는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더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곡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강화학습 알고리즘으로 왜 DQN을 선택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의 액션 스페이스가 두 개의 이산적인 선택지라는 것에서 이제 큰 이유가 되었는데, 즉 이제 패치 TST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LSTM을 선택할 거냐가 이제 액션 스페이스에서 있는 집합이고, 그리고 이러한 이산행동 공간에서는 연속값을 다루는 PPO보다는 DQN이 구조적으로 훨씬 적합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DQN은 밸류 기반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현재 스테이트에서는 패치 TST가 더 정확할 가능성이 높다와 같이 어떤 선택에 대한 기대 가치를 수치적으로 계산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결국 예측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델을 선택해야 하는 우리의 목적과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DQN을 강화학습 알고리즘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제 이 제한 기법이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예측 모델 패치-TST와 LSTM이 각 배터리의 전체 캐패시티 곡선을 예측합니다. 그 다음 강화학습 에이전트는 각 사이클에서 두 모델의 예측값을 모두 입력으로 받아 지금 시점에서 어떤 모델이 더 신뢰할 만한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택된 값들이 연결되면서 최종 예측 곡선이 만들어지고 에이전트는 이 과정을 반복하며 점점 더 나은 선택 정책을 학습하게 됩니다. 즉 학습 과정에서는 정책 업데이트를 중심으로 학습하고 추론 과정에서는 학습된 정책을 그대로 적용해 사이클 단위로 최적 예측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방식으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성능 안정성 향상입니다. 다니엘 모델은 특정 구간에서 오차가 갑자기 커지는 반면 제한 방법은 구간별로 가장 잘 맞는 모델을 선택해주기 때문에 전체 곡선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두 번째는 로컬 에러 보정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 패치 TST가 후반 구간에서 부정확해지면 에이전트가 즉시 LSTM을 선택해 오차 급증을 방지합니다. 세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이 새로운 모델을 추가하고 싶다면 액션 스페이스에 그냥 모델 하나만 추가하기만 하면 그대로 확장 가능합니다. 기존 구조를 크게 수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전 적용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현 과정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딥러닝 모델을 각각 학습시키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테스트셋 전체에 대해 두 모델의 예측한 결과를 저장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이 예측값을 바탕으로 강화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구조를 실제 코드로 구현하고 DQN 에이전트를 학습시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학습된 정책을 새로운 배터리에 대해 적용해 실제 사이클 단위 모델 선택이 잘 이루어지는지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정한 평가를 위해 리브 원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식을 사용을 했고 이 방식은 총 4개의 폴드로 구성되어 모든 배터리 셋이 한 번씩 테스트로 사용되고 나머지 3개는 학습으로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이제 유용한 점은 모델이 보지 않은 배터리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신뢰성 있게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DQN 학습 수렴도 분석입니다. 학습 초기, 특히 0에서 50 에피소드 구간에서는 탐험이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에 이 로스와 리워드의 변동이 큽니다. 하지만 약 150 에피소드 이후부터는 로스가 0.005 이하로 안정적으로 수렴하며 정책이 충분히 학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에이전트가 사이클 단위로 어떤 모델을 선택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스스로 학습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칼스 데이터셋을 활용해 검증해본 결과 제한 기법은 패치 TST 단독, LSTM 단독 모델 대비 더 낮은 MAE를 보이며 일반적으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단일 모델이 특정 구간에 급격히 오차가 증가한 상황에서도 강화학습 기반 모델은 해당 구간을 효과적으로 보정해 전체 예측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방법은 단순히 평균 성능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배터리 열화 곡선 전체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강화학습 기반으로 배터리 열화 구간마다 최적의 RUL 예측 모델을 동적으로 선택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일 모델이 갖는 구조적 한계를 완화하고 평균 10에서 15% 정도 개선된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추론 시간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향후 실제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였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